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오늘은 지나치게 저렴한 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참 유용한 정보 채널이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좀 공해를 일으키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가끔씩 이렇게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혐오스러운 것들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저처럼 이제 주택을 자주 보는 사람은 유튜브에 주택 관련 영상들이 계속 뜨죠. 그러면은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해외 영상들을 더 많이 봅니다. 뭔가 새로운 건축 공법이 없는가, 새로운 건축 자재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쓰고 바라보죠. 그래서 국내의 뭐 타업체의 영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가끔씩 이렇게 터무니없는 영상의 썸네일들을 보면은 이제 클릭을 해서 봅니다. 그저께인가 제가 20평짜리 주택이 7,500만 원이라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신인가? 어떻게 이렇게 이 가격의 주택을 시공을 할 수가 있지 싶어서 영상을 한번 봤죠. 보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주택이면은 평당 20평짜리 주택 7,500만 원이면은 평당 한 300, 7, 80만 원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은 그게 기초공사까지 포함이면은 요즘 콘크리트 매트 치는데 평당 한 7, 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고. 그러면 주택을 결국에 평당 300만 원에 시공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을 시공하는데 자재비만도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사실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주택을 어떻게 평당 300만 원에 지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쯤 되면 정답이 나와 있겠죠. 저희들이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까지 쓰는 자재비로 그네들은 주택을 시공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자재비를 그렇게 쓰지 않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시공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정상적인 자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 정상적인 자재가 아니라는 것은 어디에서 훔쳐왔는 자재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싸구려 자재들, 굉장히 저가 자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 가격에 지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주택이 과연 정상적인 주택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2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80 넘으신 어르신이 농막 문의를 하시면서 나는 최근에 전시용으로 되어 있는 농막을 하나 굉장히 싸게 구매를 했다.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여쭤보니까 3,900에. 아니 전시되어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싸게 사시죠.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농막이 핀란드제 목재를 썼고 뭐 단열재를 뭘 썼고 막 엄청 좋은 얘기를 하시길래 어르신 그거 핀란드 목재인지 어르신이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안에 단열재 뭐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한 말씀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농막을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어르신이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 업체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환불까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시다고 잘 모르신다고 그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당 300만 원짜리 주택 과연 어떤 주택일지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지어낼 재주가 없습니다. 자재도 정상적인 거 고급 자재들을 쓰고 하니까 그런 가격에 절대 못 짓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타업체에서 이런 주택을
550, 600, 650, 700, 750에 짓는다는데 어떤 업체가 300에 그걸 시공할 수 있다면은 그건 분명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 주택을 선택하시면은 빠르면은 며칠 아니면은 뭐 몇 달 안에 사시는 공간 자체에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가격에 시공을 못하는데 거기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꼼수가 있겠죠. 꼼수가 없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뻔한 자재. 예를 들어서 이 패널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OSB 두 장의 가격에다가 엔지니어링 우드 이 가격에다가 단열재 이 공간에 들어가는 게 합쳐져야지 이 패널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패널 가격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주택 20평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자재값만으로도 오히려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걸 시공을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저렴한 샌드위치 패널들을 쓴다는 얘기고 단열재도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는 안에 그 흰색 EPS가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등급도 4등급으로 나눠지죠. 근데 주택으로 시공을 할 때 낮은 등급은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저희들 뒤에 보시면 독일제 네오폴 단열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등급을 쓰거든요. 그래서 1, 2, 3, 4등급 중에서도 2등급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흰색 EPS 중에서도 제일 낮은 등급에 사실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막 으스러지는 그런 걸로 주택을 지어 놓으면은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거며 그 PVC하고 그 중간의 부분이 벌어지지 않고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보시면은 주택은 정상적인 가격에 시공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예산이 빠듯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혹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렇죠. 하지만 주택이라는 거는 1, 2년 쓰고 버릴 그 소비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사셔야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날림으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대한민국은 그 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높아심에 걱정이 되어서 올려드린 영상이니까 이런 부분 잘 감안을 하셔서 좋은 주택 시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